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9월 13일 월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의 분위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우하향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엇갈린 양상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소폭의 강세로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0.06%의 강세를 보이면서 3,127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빠지면서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27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혼조 양상을 펼치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2개 종목은 1%대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76,2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올라줍니다. 10만 6천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0.73%의 약세를 보이면서 40만 7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1만 3천 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거래일 종가와 동일한 7만 7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하락 마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다시 또 13만 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3%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2만 5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반면에 오름세 보입니다. 1% 가까이 올라주면서 74만 7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2차전지 관련주인 삼성 SDI는 1% 넘게 빠집니다. 74만 1,0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20만 6천 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합니다. 셀트리온도 1%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엇갈리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7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0만 3,6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HLB도 0.31%의 강세로 6만 5,1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2%대의 하락률 기록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1%대 낙폭 기록하면서 8만 700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엇갈린 양상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LNF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16%가 넘게 올라주면서 15만 3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스도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2.57%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7만 1,9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요. 시젠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CJENM은 0.74%의 하락률 기록하면서 14만 8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셨고요. 이어서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을 제치고 역시나 또 1위 자리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3분기에도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에는 매출 상위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1위 자리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2파운드리 공장 부지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신규 공장에서는 제3나노급 초미세 공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의 신규 투자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의 초미세 기술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택트 관련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겠습니다. 언택트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인 10일에 반짝 상승한 이후에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데이터 독점 이슈를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일상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호 영상과 배달 서비스 이용 패턴 등 각종 개인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의 과반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다고 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동차 빅3 기업에 대한 전기차 인센티브 방안에 최대 수혜 배터리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하원의 새 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전기차 인센티브 방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속한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현재 미국에 위치한 배터리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인 만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하지만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약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2%가 빠지면서 24만 9,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이노베이션, CJ제일제당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모형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요, 1.5도씨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는 국제적 합의를 실현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CJ제일제당과 함께 산업부문의 태스크포스 멤버로 참여해서 데이터 제공 등 모형 개발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주가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의 경우에는 0.5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난 거래일에는 생산 중단 공시가 나왔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이틀간 멈췄던 아산 공장이 반도체 부품이 다시 공급이 되면서 생산을 재개했다고 오늘 공시해왔습니다. 이틀간 발생했던 생산 차질은 약 2,000대로 추정됩니다. 현대모비스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0.93%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8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일 이후에 최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블록딜과 의무 보유 해제 여파에 금융 플랫폼 규제 우려까지 겹친 상태입니다. 요즘 좀처럼 호재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거기에 지난 10일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로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 대상 종목이 된 점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에코프로비엠 주가 추이가 정말 좋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이 기다린다면서 투자 의견 유지에 신규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52만 8천 원인데요. 지금의 주가가 4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꽤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0월 중순에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LNF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중에만 기관이 4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5거래를 연속 사들이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6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HLB 그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룹이 G3 BNT 인수에 나섰습니다. G3 BNT의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종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종가를 보면서 이슈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종가 상황 차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5.88%의 급락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종가는 1,4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중의 하락분은 그래도 만회를 하면서 종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꽤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상증자와 무상감자의 여파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검색창에 두산인프라코어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홈페이지 이름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속임말도 찾아보신다면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전거래일에 5대1 액면가 감액 방식의 무상 감자를 했습니다. 올해 내에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또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9천억 원대인 두산인프라코어가 8천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 가치 훼손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소액 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기사도 꽤 많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니까요.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소폭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0.07%의 오름세로 3,127.8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11%의 약세로 마쳤습니다. 1,026.35포인트의 종가를 썼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역시나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보다도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들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33%의 강세를 보이면서 76,3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106,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0.49%의 약세를 보였고요. 40만 8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91만 3천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락률은 1%대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들은 빨간불이 조금은 더 우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켜진 불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합니다. 역시나 LG화학에서만 0.95%의 강세가 관찰되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74만 7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카카오는 4%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12만 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는 1.2%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4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현대차는 0.73%가 빠졌습니다. 20만 5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도 2% 넘게 빠지면서 26만 2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375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2,051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3,365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HLBM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40만 3,200원에 HLB는 6만 5,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만 200원에 셀트리온 제약은 14만 8,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펄어비스도 1%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8만 900원에 종가를 썼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LNF가 급등 양상을 펼쳤습니다. 16% 넘게 올라주면서 14만 9,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 머티리얼즈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40만 9,9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2.71%의 하락률 기록하면서 71,8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CJ는 0.32% 하락했습니다. 6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CJ ENM도 0.74% 빠지면서 14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과는 다른 수급 양상이 관찰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902억 원, 기관 투자자는 2,309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3,453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양대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내일은 우리 코스닥 시장도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